안녕하세요. 법을 알려주는 남자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그 중에서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 방안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강제 집행이고요. 둘째, 직접 지급 명령이 있습니다. 셋째, 담보 제공 명령,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시금 지급 명령이 있고요. 넷째, 이행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인데요.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금지, 그리고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육비라는 건 이혼하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양육비는 보통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해지면 제일 좋고요. 아니 협의가 아니라면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그 근거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꼭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 기준표 자체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다른 상황들을 종합해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받아내느냐? 일단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강제 집행은 보통 과거 양육비와 결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1, 2회 정도 지급이 늦어졌다고, 물론 1, 2회만 늦어져도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1, 2회 정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일을 하는 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과거 양육비가 있는 경우에 이런 강제 집행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은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등등, 이런 압류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만족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압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채무자에게는 약간 심리적인 압박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손쉽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약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혼을 했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받다가 못 받다가 하던 금액이 약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만 여기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양육비는 협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등등 통해서 구체화된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일반적인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보통 이제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만약 소송으로 이혼을 한 경우에 판결이든 조정이든 소송으로 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셨고, 그 중간중간 못 받은 이런
양육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청구를 6천만 원 전체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그 비양육친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예금 계좌가 이제 압류되자마자 바로 이제 이 전체 금액을 지급한 사례였습니다. 뭐 이렇게 강제 집행을 통해서 손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뭐 두 번째로 직접 지급 명령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월급을 받는 사람, 원천 징수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다가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직접 지급 명령의 상대방은 이 채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양육친이 아니라 이 비양육친이 다니는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중에서 이 양육비만큼을 나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뭐 건실한 회사에 다니거나 하면은 확실하게 이 월급에서 공제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직접 지급 명령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직접 지급 명령은 이 강제 집행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다른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압류가 경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최소 생활비로 인정되는 185만 원. 만약 월급이 185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담보 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양육비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과태료에 처하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 즉 한 번에 그 양육비를 다 지급하라 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30일을 한도로 해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교도소나 구치소, 뭐 유치장 이런 곳에 가두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감치는 30일 이내가 되지만 이 감치라는 게 참 웃긴 게 만약 감치 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와서 다시 나 양육비 줄게요 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주면 이 감치 명령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감치 명령이 나오면은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행 명령이 있습니다. 이행 명령은 말 그대로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즉 양육비를 이렇게 내놔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너는 양육비 줘야 된다라고 이행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과 유사하게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에 처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보통 쓰는 방법은 이행 명령과 강제 집행을 혼용해서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규정들인데요. 일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비양육친의 뭐 이름, 나이, 주소, 뭐 근무지, 그리고 뭐 얼마 양육비를 안 주는지 등등 이런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새로 들어온 규정들이라서요.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용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특히 감치 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이 방법 중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양육비는 결국 자녀에게 가는 돈입니다. 자녀가 먹고, 자녀가 입고,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자녀가 또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지급하셔서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